원과 직선의 위치가 평면 장부상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은 왜 못 그리지? 원이 따지고 이 원하고 직선하고 있는데 빨간색이 직선하고 원하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케이스밖에 나올 수 없겠죠. 보다시피 어떤 직선이랑 이 원이랑 보다시피 만나지 않는 경우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어떤 경우는 보다시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 뭐. 그렇습니까?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원이랑 직선이랑 안 만나든지 한 점에서 만나든지 또는 두 점에서 만나든지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안 만나는 경우는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이 원 방정식하고 만난 점이 없다는 말은 두 놈을 연립했을 때 만난 점이 없다는 말은 해가 없다는 뜻이니까 이 케이스는 뭐냐? 판별식을 해보면 판별식이 뭐가 되지? 허근을 가진 데 맞지? 이 케이스는 판별식이 허근을 갖는 케이스가 되지. 맞지?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난 점이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중근을 가질 것입니다. 이 놈은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니까 연립까지. 이걸 풀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 됩니다. 근데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뜻이야.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원의 중심이라는 반지름이잖아. 맞지? 원의 중심이라는 반지름에 저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 요 접선, 요 접선이지. 접하는 직선하고 요 놈은 항상 무슨 관계가 되는 거지? 수직 관계라는 걸 알고 있지. 맞지? 수직 관계. 근데 여기까지 파란색 길이가 지금 뭐가 되는가? 파란색 길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원의 안지름이잖아, 안지름. 맞지? 따라서 요 놈은 안지름 R하고 그 다음에 D하고 같을 때 D라는 놈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야. 됐습니까? 단 R은 반지름 될 것이고 이 D가 뭔데? D라는 놈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중심에서부터 해가지고 직선까지의 거리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쓰는 거야. 보다시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지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빨간색이거든요. 노란색이다. 노란색. 그러니까 R하고 D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R이 더 크네. 반지름이 더 크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 R하고 D하고 중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죠. 그 놈이 반지름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잖아. 요 때는 뭐가 된다고? 만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렇게 풀어도 틀린 것은 아닌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요 풀이가 훨씬 더 빠르고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게 문제를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위치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그 위치관계 문제 풀고 접선의 방식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일단 매표에서 1번입니다. 원이 두 개 있어. 하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놈은 4. 나는 5이 안 있고. 그 다음에 y 꼴 x 플러스 k. y는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는데. 자, 이 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상수 k가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y자리에 식으로 만나면 다 정리한 다음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올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계산하면 k가 범위가 나온다고.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쌤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중심이 얼마죠? 중심이 지금 0,0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 맞지? 그 다음에 반지름 얼마나? 중심이 0,0고 반지름이 2라는 또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걸 구하는 거야. D.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는 거지. 중심이 얼마라고? 0,0지. 그래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할 때 이 놈을 표준형으로 꽂혀야 일반형으로 꽂혀야 되겠죠.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제로로 꽂힌다. 자, 점과 직선사의 거리 구했더니 얼마 나오니? 루트의 2가 될 것이고 제곱 따기 제곱. 맞지? 빵빵 들어가면 절대가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어? 요게 지금 뭔데?
D야 D. 점과 직선사의 거리고 요 놈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케이스가 돼야 되니까 반지름하고 D 중에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지름은 지금 2입니다. 이게 더 크다. 이렇게 계산하면 훨씬 더 쉽다. 알겠지? 선생님 나는 이게 판별식 더 쉬운데요.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요 판별식을 푸는 것은 대수론적인 완전 계산이고 요 놈은 그러니까 주어진 원음 상태를 그냥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상태니까 이게 더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렇게 더 효과적인 거죠. 이렇게 풀도 해봐봐. 둘 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루트 1을 곱하면 절대값 K는 2루트가 될 것이고 절대값 풀어주면 K는 뭐라고 되죠? 마이너스 2루트 보다는 크고 K는 플러스 2루트보다는 작다. 이게 너랑 다르겠죠. K 값을 보면 조사에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답인데 책에 풀이 보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는 것도 있고 방법 1, 방법 2 그렇게 나중에 하는 게 있죠. 두 방법 다 풀어보도록 하시고 선생님은 계속 두 번째 방법을 풀어줄 거니까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 우리 앞서 배웠잖아. 맞지? 그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네. 두 번째 보니까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완전되고 그놈은 1이라는 원하고 이 원과 직선이 하나 있죠. 직선이 y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겠죠. 요놈이 한 점에서 만나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연립을 해가지고 중분 간다는 거잖아. y 자리를 다 찍놓고 완전 제곱 하려고 했더니만 항이 3개짜리 제곱이니까 좀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지? 근데 지금 이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요런 케이스가 접할 때지. 요걸 우리 말하자. 접할 때 직선을 접선이라고 하죠. 좀 이따 접선은 따로 배우겠지만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접하는 직선을. 어쨌든 접할 때고 접할 때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반지름까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랑 반지름이 서로 같을 때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이 원의 중심이 얼마냐 하면 0,1 반지름은 1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먼저 0,1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겠죠. 2x에 플러스 y에 넘으니까 플러스 k는 제로라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랑 같아진다고? 반지름 1하고 같아진다는 걸 얘기하면 k값이 바로 나오겠네. 자, 엄청나게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루트 5가 될 것이고 x자리에 0 넣으면 없어질 것이고 y자리에 1 넣으면 되겠죠. 그럼 k 플러스 1 그러면 절대값이 된다. 그놈이 반지름하고 같아진다는 말이죠. 됐어. 따라서 절대값에 k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양변에 루트로 곱하니까 루트가 되죠. k 플러스 1이라는 놈은 절대값 풀어주면 하나는 루트가 될 것이고 k 플러스 1이라는 놈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가 될 것이고 내가 원하는 k 값입니다. k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서 k가 두 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값은 두 개가 나오겠죠. 그게 답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정도에서 답 두 개 나왔습니다. 그게 대표에서 1번에 있는 문제고 문제 1번 한번 풀어보자. 지울게. 문제 1번 문제도 그렇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반지름이 지금 루트 5죠. 이 원하고 직선이 y 꼴 2x 플러스 k 라는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보는 중심이랑 반지름이 확 드러나 있는 상태다. 중심이 지금 0,0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 0,0에서 돼가지고 직선까지 거리를 먼저 구하겠죠. 직선은 2x-y에 플러스 k는 0라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했더니만 루트에 5가 될 것이고 x에 0, y에 0은 다 없어지고 절대값 k가 되겠지. 이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지금 만나지 않는 상태는 거리가 반지름보다 훨씬 클 때야. 이게 지금 반지름, 주어진 반지름이 6도잖아. 6도보다 크다. 이런 되는 상태지. 맞지? 그다음 절대값 K는 양변을 6도로 곱하면 5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럼 답은 뭐냐면 절대값 K 풀어주면 K는 5보다는 크든지 그럼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든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죠. 이쪽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지우고 이제 현의 길이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우고 앞서 지금 난 똑같이 이제 적어줄 건데 이런 말이 나와.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접선의 길이 공통 접선의 길이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런 현의 길이라든지 접선의 길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 문제예요. 머릿속에 기억하기를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현의 길이 이런 거지. 일반적으로 원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어떡하지? 현이라고 현. 됐어? 이걸 현이랍니다. 이거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해가지고 자, 구하고 싶은 게 이거는 길이잖아. 어떤 원이 있을 때 요놈 뭐가 되지? 이걸 우리는 반지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내가 지금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을 알고 있는 상태지. 정보를. 이게 지금 반지름 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현의 수선의 값을 딱 내리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게 기억나는데 이렇게 현이랑 중심에서 연결한 이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면 이런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같아졌으니까 결국 내가 지금 관심 갖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요놈 파란색 길이 하나만 구한다면 그런다면 곱하기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지. 맞지? 보다시피 직각삼각형 만들어놨으니까 피타고라스 문제 쓰겠다는 뜻이야. 요놈 길이를 알고 싶으면 요놈 반지름 알고 있으니까 요놈만 구하면 되지. 요게 뭐지? 요게 D지 D. 아, 정답. 직선 사이 거리잖아. 맞지? 그놈 이용해서 D 값 구한 다음에 요놈을 구하겠다는 뜻이야. 됐어. 내가 원하는 현의 길이 결국 요놈 전체 길이를 내가 L이라 하자. 공식을 굳이 만들면 만들 필요까지 없잖아. 공식 만들면 뭐가 되지? R의 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D제곱 그놈에다가 루트 덕시하는 거 곱하기 2하면 그게 뭐가 든 현의 길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현의 길이야. 맞지? 나중에 접선의 길이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현의 길이, 접선의 길이 둘 다 직선이야. 직선. 직선의 길이 문제가 나오잖아. 길이. 그러면 여러분은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 잘 나온다. 현의 길이 문제는. 그 문제가 대표 이제 2번에서 그 문제를 앞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2x-y, 2x-4y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제로라는 어떤 직선이죠. 요 놈이 원과 만났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그 놈은 9라는 원과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를 준 것 같습니다. 중심이 제곱화되고 반지름이 묻고 어떤 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직선 이름이 지금 2x의 이 직선이 이게 원인 거죠. 이 원의 중심이 금방 다 드러났잖아. 중심이 얼마죠? 자, 이렇게만 적어보지. 다시 내가 지금 관심 갖고 구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현의 길이니까 요 빨간색 길이로 하고 알고 있는 게 뭐지?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죠? 이게 반지름, 이게 얼마야?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 건데 얘기했던 것처럼 요놈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 구하기 위해서는 요걸 구해야 돼요. 요놈 길이가 이제 문제가 되지. 요 길이가 되지. 제로코마 제로에서 돼가지고 어디까지? 직선, 요 직선이죠. 2x에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제로라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쌤이 아까 제 미치관계 문제 풀 때도 자꾸 이렇게 풀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자주 나오니까. 현행 이 문제는 잘 나옵니다. 이 그림 잘 기억하도록 하시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는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 할 거니까 4 더하기 16하면 루트 20이겠죠. x에 0 넣고 y에 0 넣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는 그냥 5랑 똑같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쁘게 정리해보자면 20을 안 넣으면 2루트가 되나? 2루트 5분의 5이 돼. 됐죠? 유리화까지 하면 얼마 나오지? 부모 문제 루트 5 곱하면 10분의 루트 10분의 5루트가 되니까 2분의 루트 이렇게 유리화까지 만들 수 있겠지. 요 길이가 얼마나고? 2분의 루트 5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이제 빨간색 요 놈이죠. 요 놈 길이를 구하고 싶고 그 놈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의 제곱하면 9가 되나? 9 마이너스 5 제곱했는 거 4분의 5가 되겠지. 그 놈에다가 루트 곱씹으면 그게 바로 요 놈 길이가 되겠지. 됐죠?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지? 이건 4분의 루트에 4분 36에서 31을 되나? 따라서 2분의 루트 31이 요놈 길이가 되는데 요놈 길이가 지금 2분의 루트 30이는 거야. 내가 지금 원하는 현의 길이는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놈 전체 길이는 얼마? 루트에 3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게 답입니다. 루트 30. 그래서 뭐 마치 공식을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쌤처럼 공식 외울 게 너무 많잖아. 지금처럼. 맞지? 현의 길이 이게 돼야 현의 길이야.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다고?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일단 반지름 길이를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왜 곱하기 2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요놈 똑같은 게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곱하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의 길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이부터 또 풀어주겠습니다, 쌤이.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공식까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외우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다, 상황 판단하지 않는 거죠. 문제 1은 안 풀었어요. 문제 1 문제 보니까 직선이 y =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에 중심이 지금 2,2구나. 그 다음에 반지름이 지금 4조 16도. 만나는 현의 길이가 6일 때 K가 이번엔 현의 길이를 먼저 펴주는 거야. 문제 푸는 방법이 좀 전에 설명처럼 공식 외워버리면 좀 곤란해진다. 이것도 그자 상관없다만 이 원의 중심은 지금 얼마인데? 2,2가 되는 거지. 어떤 직선이랑 만나는데 똑같이 풀겠습니다. 자, 요놈이 지금 반지름이 된다는 거 알겠죠? 반지름이 지금 4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하면 이 현의 길이가 지금 6이라고 했어. 이렇게 수선에 관련해서 틀리면 요놈 전체 길이가 지금 6이라고 했으니까 요 한 개의 길이는 얼마죠?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맞지? 이건 5가 되는 거 아닙니다. 3대 4대 5 이래 되네. 5 아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놈 길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맞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놈이 뭐가 돼? 요거 제곱 빼기 5 제곱이니까 루트 10, 제곱하니까 16이 되나? 16 빼기 9니까 7가 루트 7이 되죠. 이게 루트 7인지 알아냈지? 그렇지. 루트 7은 어디서 뭐가 루트 7은 2,2라는 중심에서 들어가서 어디까지? 저 직선까지.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제로라는 직선까지 거리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설정하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풀이 과정은 동일하다는 거 알겠죠? 자, 해보세요. 점과 직선사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의 2가 될 것이고 x에 2 넣고 y에 2 넣어봤자 없어집니다. 맞지? 절대값 k가 됩니다. 그 놈이 지금 루트 7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절대값 k는 걸 오시면 루트 14가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뭐야?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겠죠. 그래서 답 두 개 나왔습니다. K는 루트 14가 되든지 또는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든지 그게 답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지. 이렇게 직선이 K가 왜 두 개 나오냐 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물론 거리가 요는 편의 길이가 6이 될 수 있겠지만 요것도 지나면 이것도 편 6이 될 수 있는 거지. 마치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래서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나옵니다. K 값이 원래.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직선과 원이 만났을 때 생기는 편의 길이 구하는 문제. 이건 상당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하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 상태니까 잘 나옵니다.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원바퀴 한 점에서 원위를 움직이는 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합니다. 세 가지 그림을 좀 기억해 볼까. 원이 있어. 점 P라는 놈이 이 원위를 막 빙빙빙빙빙 돌아가요. 어딘지 몰라. 그 다음에 어딘가에 한 점이 있어. 고정되는 점이 있다. 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봅니다. 이 점은 고정되어 있고 어떤 P라는 점은 원위를 막 빙빙 돌아다니고 있어. 어딘지 몰라. 라고 할 때 원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하고 이 고정되어 있는 점하고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물어보는데 여기 있을 때는 길이가 요충될 것이고 여기 있으면 길이가 요충될 것이고 이래야 맞지?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점과 중심하고 저진 중심하고 이 점하고의 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원에서 갈 수 있는 정보는 중심이 얼마인지 알잖아. 맞지? 이 중심하고 이 점하고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최대값은 반지름이지. 반지름을 딱 대버리면 여기 있을 때 가장 긴 거리가 되는 거야. 가장 멀리 있을 때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막 반지름을 요 전체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가장 짧은 거리가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요 거리를 먼저 구한다. 맞지? 길을 먼저 구한다.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최대값은 뭐가 된다고? 최대값은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됩니다. 최소값은 원에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그럼 요런 주어진 요 테크닉을 이용하여 다음 같은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이 되어 있어요. 원위를 움직이는 점이 막 움직이고 빙빙빙 돌아다니고 어떤 직선이 아니에요. 직선. 이거는 점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하고 이 원위를 빙빙빙 돌아다니는 임의의 점하고 거리의 최대 최소값 물어보면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원과 점에서부터 직선까지는 먼저 구한다. 맞지? 요게 지금 뭐 된다고? D가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지름을 더해주면 요 점이 있을 때 가장 멀리 있는 거지. 가장 멀리 있는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요 점 사이 거리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동일한 방법이잖아.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최대값은 D 플러스 D를 먼저 구한다면 요 정보를 점과 직선 거리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될 것이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값이 된다. 그러면 좀 더 확장하면 이제 요까지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좀 더 확장하면 예를 들잖아요. 원이 이제 두 개 있어. 원이. 이 점위를 이 원위를 막 빙빙 돌아다니는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이 원위를 또 빙빙 돌아다니는 점이 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요쯤에서는 제일 짧은 것이고 요쯤에서 제일 멀겠잖아. 맞지? 근데 여전히 풀이만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정보는 중심과 반지름밖에 모르니까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한다. 맞죠? 자, 최대는 뭐가 되지? 최대값은 D에다가 더하기 요놈 반지름 더하고 요놈 반지름 됐을 때가 제일 멀리 있을 때잖아. 맞지? R1 플러스 R2라지. 각각의 반지름 더하면 된대요. 기하학적으로 그림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최소값은 뭐야지? 최소값은 여전히
D는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게 제일 짧은 거니까 반지름 빼고 이만 자, 마이너스 R1 다시 마이너스 R2 이렇게 해서 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됐죠? 이게 기본인데 좀 더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좀 더 확장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알겠죠? 이 세 가지 그림 기억하도록 하고 뭐 굳이 그림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리베이티브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자, 3번 문제가 쌤 좀 전에 풀었던 그 문제랑 원이 있습니다. 원이 x-1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더하기 3의 완전제곱. 그놈은 4라는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그 다음에 3x-4y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제로라는 직선 원 위에 움직이는 점하고 고정되는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좀 전에 했던 그 문제가 되겠죠. 원이 있을 것이고 원의 중심이 지금 1,-3이 중심이 되겠지. 어떤 직선이 되겠죠. 직선 이름이 이 직선이 되겠죠. 이미 직선하게 끊어고 한 다음에 먼저 목도 가려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해가지고 직선까지 그리는 문제가 그렇죠? 외우자. 1,-3이라는 점에서부터 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그리고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마이너스 4y에 더하기 6 더하기 5가 는 제로라는 점과 직선 사이 그리고 해봤더니 6도에 절대값이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25가 되죠. 5 더하기 16이니까 되시고 x자리에 1 넣고 3 되고 y자리에 빼기 3 넣으면 플러스 12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5 그래서 정리해봤더니만 부모는 5가 될 것이고 5분의 분자는 얼마야? 20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죠. 문제에서는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물어봤습니다. 최대값은 얼마나 됩니까? 최대값은 저놈의 최대값은 4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되지. 두 가지가 최대값입니다. 이 반지름이 지금 얼마냐? 반지름이 2가 반지름이 알겠죠? 반지름 2를 더하면 최대 그림은 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저 주어진 원에 있는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그려서 반지름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놈 길이가 지금 2가 된다는 뜻이지. 그렇죠? 요놈 길이가 얼마나? 6이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뭔지 알겠지? 자, 그게 대표에서 3번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쌤 좀 전에 말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맞죠? 점 A와 원 위에 있는 점 P를 이은 성분 AP의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 했으니까 1,4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점이죠. 점 해보자. 쌤 설명 다 해버렸는데 아직 한번 안 나요. 접선은 어렵겠어. 3번 보니까 A라는 점자표가 지금 1,4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1,4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이 x-4의 완전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원 이런 상황이죠. 좀 전에 보면 원이 하나 있고 원 위에 점이 빙빙 돌아가고 있거든요. 요 점자표는 지금 4,0가 될 것이고 중심이 1,4라는 게 어디가 고정되어 있어요. 이게 1,4 문제에서 1,4에서 저 원 위를 빙빙 돌아다니는 원 위에 있는 점하고 거리의 최대값 AP, 선분 AP의 최대 최소물로 갔으니까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인지 알죠. 이 점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점이 뭔지 모르니까 알고 있는 중심하고 조진 이 점하고 거리를 먼저 구하겠다는 뜻이지. 바로 가죠. 얼마지? x 길이의 차이를 제곱하고 루트의 9가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y의 차이를 제곱하고 16돼서 그러니까 거리가 5라는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최대값은 뭐가 되지? 최대. 길이의 최대값은 5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원의 반지름은 2입니다. 맞지?
반지름 대조되면 최대값은 7이 되겠지. 성분 AP의 최소값은 원래 5에다 빼면 되겠지. 반지름은. 그래서 3 되겠지. P라는 게 어디 있을 때야, 지금? 여기 있다. P라는 게 여기 있을 때지. 여기 있을 때 지금 보니까 제일 거리가 길다는 뜻이고. P라는 게 어디 있을 때야? 여기 있을 때지. 여기 있을 때 제일 짧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7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3이 될 것이고 그 두 개를 더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이라는 말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원에 접하는 직선을 접선이라고. 그렇다면 이렇잖아요. 접선이라는 어쨌든 간에 직선의 일정, 접선은 직선의 일정이고 직선의 방정식 물어봤는 거니까 기울기랑 한 점을 알아야겠죠. 한 점. 둘 다 계속 이렇게 안 해준단 말이야. 기울기만 가르쳐준다든지 그럼 한 점만 가르쳐준다든지 그렇게 계속 유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기울기만 알고 있어요. 기울기 m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일단 공식적으로 보면 공식이 이렇습니다. y 꼴 mx 플러스 마이너스에 r 루트에 m제곱에 플러스 이게 지금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과 하는 공식이야. 일단 유도 같은 거 보여줄 건데 외우도 하면 이렇잖아요. 원이 됐어요. 원이 있을 때 이제 책에 있는 유도 과정은 판별식을 이용했는 거고 선생님은 다른 풀이로 한번 해볼 건데 자 공식이 기억 안 났어요. 이렇게 합니다. 원의 중심이 됐어. 어떤 직선이 있는데 접한다고 그러죠. 접하는데 이 직선은 내가 기울기만 알고 있어. 기울기가 m인 걸 알고 있다. 그럼 이 직선 이름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한 점은 모르잖아. 직선 이름은 y는 어떻게 생겼지? y는 기울기 m이니까 m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플러스 y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y좌표는 뭐 그냥 n으로 이렇게 쓰자면 되겠다. k라서 k. 뭐만 하면 k가 뭔지 알면 답이 되겠죠. 맞지? 어떻게 계산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원의 중심, 요 수진 중심에서부터 해가지고 직선까지 거리가 뭐라 같으면 반지름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책은 이렇게 나거든. 요 수진 직선하고 이 원하고 뭐 했단 말이야? 주어집니다. 접하잖아. 접하는 상황이니까 요 주어진 요놈을 처음에 x제곱 플러스 쉽게 하자. y제곱은 r제곱을 하자. 이거는 원의 치다.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뭐가 되지? 제로콤마 제로 되겠죠. 맞지? 반지름이 얼마? 이게 반지름인데 이 반지름이 지금 r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과 직선까지 거리 제로콤마 제로에서 돼가지고 직선은 mx에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제로라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r하고 같아져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유도가 되게 나옵니다. 자, 점과 직선의 거리 보면 루트에 제곱 따위 제곱이니까 m제곱에 플러스 1을 내보시고 그 다음에 x의 빵, y의 빵은 다 없어지고 절대값 k로 됐습니까? 그놈이 뭐가 나왔다고? 반지름 r하고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절대값 k는 걸 오시면 r 곱하기 루트에 m제곱에 플러스 1을 내보니까 k는 뭐겠지?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r에 루트에 m제곱에 플러스 1을 됐죠? 그리고 k자리에 딱 집어넣어버리면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식 외우면 편할 것이 왜 이게 나오는 거야? 기울기가 지금 m 직선은 보다시피 이렇게 한 게 있지만 요놈하고 기울기 똑같은 접선이 또 한 개 더 나오잖아.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서 두 개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중심 제로 콤마 제로 하고 그러니까 어떤 원이야? 중심이 제로 콤마 제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요 원에 접하는 직선과는 공식. 자, 그게 접선 문제에서 첫 번째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접점을 알고 있다. 접점. 자, 두 번째는
접점이라는 말은 접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해서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뭘 알든지 기울기가 뭔지 모르잖아. 그것만 구하면 되겠어. 이렇게 한번 볼까? 공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이 원위에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접선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자. 접선 x제곱이라는 말은 x 곱하기 x 더하기 y제곱은 y 곱하기 y지. 그놈이 반대는 r제곱 이렇게 생각해서 x 두 개 중에 한 군데에다가 x 앞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집어넣고 y 두 개 중에 한 군데에다가 y 앞을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접선입니다. 공식 쪼갠다 이 뜻인데 어떤 거냐 하면 유도 과정이 이렇게 된다. 마찬가지로 한 번만 유도합니다. 이 원 이름이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고 원위에 어떤 한 접점이 있어. 이 접점 좌표가 x1, y1이라는 점을 알고 있겠어. 하면 저기에 접하는 직선은 이게 접하는 직선이죠. 이 직선의 방식은 없습니다. 이 직선 구하려고 알아야 될 게 항상 기울기라는 한 점인데 한 점을 알고 있는데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렇지만 이 주어진 중심에서도 이 직선, 요게 반지름인데 요게 지금 수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수직. 그렇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 직선하고 노란색 직선을 보면 이 노란색 직선하고 요 놈은 수직관계잖아. 맞지?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뭐든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든 이게 제로콤마 제로니까 x의 변화한 분의 y의 변화하니까 이거는 x1 분의 y1이 된다. 노란색 직선 기울기가 이거 지금 유도 과정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외워서 쓰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 수직 관계니까 부호 반대 역수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y1 분의 x1 이렇게 되겠지. 됐어. 결국은 뭘 알고 있지? 기울기라 기울기지. 한 점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접선을 보면 x 마이너스 x1을 되겠지. 다시 y 마이너스 y1 한 점을 알고 있으면 그 놈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y1분의 x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거나 다르겠다. 됐죠? 이거 이제 양변에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양변에다가 이걸 없애기 위해서 y1을 곱했습니다. 양변에 y는 곱하면 자 근데 지금 해보시죠. y는 보고 싶을게 y는 보고 싶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y는 보고 싶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자 그 다음 또 이런 방식으로 알 수 있어요. 어쨌든 x1, y1은 어떻게 있는 거야? 이 원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대방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그놈은 뭐랑 같지? 아니면 r제곱이다. r제곱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됐습니까? 이거를 놓쳐진 식을 내가 다 정리를 다 한 거야. 양변에다가 y1을 하겠습니다. 곱하면 되지. y1, y가 될 것이고 같이 이 놈은 마이너스 y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자 곱하면 그 놈은 마이너스 이게 약분되고 x1의 x가 될 것이고 플러스 x1의 제곱이 될 건데 이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살짝 이항시키면 결국은 뭐가 되지? x1, x가 될 것이고 이게 넘어갔습니다. 플러스 y1의 y가 될 것이고 그 놈은 그러고 치면 여기로 넘어와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맞지? r 제곱하고 같았으니까 그 자리에 r 제곱 넣어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위에 점을 알고 있을 때는 쪼갠다 그걸 해서 쪼갠다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잘 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2다. 그 다음에 이거 위에 점,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1푼만 나죠. S의 적성으로 보면 x 쪽이고 y 쪽인 다음에 x 두 개 중에 한 개가 마이너스를 집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요. 마이너스 마치 y 두 개 중에 1을 집는다는 뜻이에요. 두 개 집는다는 접수해야 된다. 됐어. 이래 됐으면 만약에 x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고
플러스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그 놈은 뭐 위에 점 예를 만약에 1, 마이너스 2, 3이 나왔어. 위에 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지? 9. 그 다음에 3 넣으면 25. 34. 이렇게 됐다. 이거 위에 점 마이너스 2, 33 S의 접선으로 갔다 말이야. 그럼 또 쪼개야지. 이래 쪼갠다는 뜻이야. 요 놈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너를 쪼갠다. 제곱이니까 일단 더하기 y 플러스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y 플러스 2 요래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x 두 개 중에 한 군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y 두 개 중에 한 군데에다가 3을 집어넣고 정리하면 이게 답이 됩니다. x에 마이너스는 때만 마이너스 3이잖아. 곱하면 뭐 되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3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 여기 3 넣으면 5가 되잖아요. 플러스 5y 되지. 5y 5, 20이고 플러스 10 그놈은 34 이거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접선이 되는 거지.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y에 그놈은 그걸 보시면 14이 넘어갔으니까 21 이렇게 답을 구하시고 직선이 됩니다. 됐죠? 지금 이게 뭐지? 위의 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 구하는 방법을 얘기했던 거지. 이게 지금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냐 하면 밖에서 지울게. 세 번째. 원밖에 안 되네. 원밖에 안 돼. 원밖에 한 점, 예를 들어서 A, B. 알죠? 시험에 여기 좀 많이 나오는데, 원밖에 한 점을 알 때는 하면 기울기를 설정하든지 또는 접점을 설정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 설정. 지금 원밖에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합니다. M으로 설정합니다. 기울기 M으로 설정하면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 그렇지? Y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mx 플러스 마이너스의 루트에 r에 루트에 n제곱 플러스 이렇게 설정합니다. 잘 들어봐. 지금 내가 기울기는 한 점만 알고 있으면 직선을 구할 수 있는데 한 점을 알고 있다. 원바퀴는 한 점. 이런 거지. 원이 있으면 원바퀴는 한 점에서 건 접선을 보다시피 몇 개 나오지? 이렇게 2개 나온다. 2개 나온다고. 그걸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내 마음대로 M으로 설정해버렸어. 보다시피 다음 같은 기울기를 알고 있는 직선이 나올 거야.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면 A, B를 지나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설정한다면 여기다 뭐 A, B를 대입해버리는 거지. X자리에다가 A, Y자리에다가 B를 대입해버리면 이건 지금 숫자인데 숫자. 지금 넣어버리면 M이 얼마인지 구할 수가 있어. M이 얼마인지 알면 이제 기울기다. A를 얼마인지 알면 게임 끝나잖아. 맞지?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넣어버리면 x, y자, r은 알고 있는 거고 x, y자 지금 넣어버리면 미지수는 n밖에 안 남거든. 그럼 n의 값이 얼마인지 알면 기울기가 알아냈으니까 직선을 구하면 되지.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접점을 설정하는 접점을 설정한다면 접점 설정. 접점을 x1, y1 이렇게 내 마음대로 설정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접점을 내가 설정한 다음에 요 공식 가지고 접선 구한다면 요 놈이 또 여전히 어디 지납니까? 요 놈이 여전히 A, B를 지난다고 해서 대입하면 생겨보겠네. 맞지? 그 다음에 그럼 난 X1하고 Y1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입하면 이 지수는 2개 나와. X1, Y1 2개 나와. 식은 하나밖에 없지만 이 접점 X1, Y1은 원래 또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그래서 미지수 2개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X1, Y1을 구해서 또 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자. 직선 Y는 3x 플러스 2, Y는 3x 플러스 2. 이 주어진 직선에 평행하고 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기울기를 줬죠. 이 직선의 길이가 3이니까 평행한 직선의 길이는 3이야. 그 다음에 이 원에 접한다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그놈은 9라는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물어봤는데 내가 지금 기울기를 알고 있는 기울기 얼마지? 이 직선의 길이가 지금 3이니까 이 직선과 평행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직선의 길이가 얼마인데? 길이도 3이지. 길이가 3이고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을 물어봤잖아. 자, 한번 적어볼까? 길이가 m이야. 길이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공식 외워야겠고 접선은 y 곱 mx 길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r은 반대는 m제곱에 플러스 이게 지금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접선의 방식 구하는 공식이다. 바로 그냥 찍으면 되겠네. 바로 답정은 y는 mx, m 지금 길이 3이잖아. 3x 플러스 마이너스에 반지름 지금 얼마인지 뭐 보이죠? 3이네. 반지름 3에 루트에 m제곱 더하기 하면 10이 되겠죠. 여기 답이 10. 두 개 나온다면 돼. 이렇게. 혹시라도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버렸어. 한다고 못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볼까? 기울기가 3인 내가 원하는 접선을 구할 건데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접선은 직선의 일종이잖아. 기울기는 알고 있고 내가 지금 y 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서 정할 수 있겠지. y 이꼴 기울기만 알고 있으니까 3x 플러스 뭐 k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 k가 뭔지만 구하면 되겠지만 근데 하필이면 이 원하고 이 주어진 직선하고 접한다 했으니까 원과 직선이 접한다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잖아요. 원이 있으면 이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항상 뭐로 같으면 반지름으로 같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 주어진 원의 중심이 얼마인지 다 보이지. 저렇게 맞아보잖아. 저렇게 맞아보잖아. 그래서부터 해가지고 이 직선까지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는 항상 일반적으로 고쳐야죠. 3x에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제로라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요. 반지름이 얼마? 반지름이 3인 보이죠. 그렇게 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 혹시라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얼마죠? 자, 정리해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루트분의 절대값이고 제곱 더하기 제곱할 거니까 루트 10이 되는 것이고 x를 0 y를 넣으면 절대값 k가 그놈이 반지름 3하고 같다라고 해서 절대값 k는 걸 오시면 3루트 10이 될 것이고 그래서 k 값은 뭐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10이잖아. 그래서 이 k 자리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10 넣으면 다 똑같지. 그렇게 해서 접선 두 개 나오는 거지. 접선이 왜 두 개인지 알겠죠? 기울기가 3인 접선이 보다시피 이렇게 나오겠지만 기울기 3인 접선은 항상 이렇게 보다시피 두 개 나온다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고 두 개가 되는 거야. 됐죠? 이게 지금 대표의 4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 4번 문제로 한번 풀어볼까? 4번 문제 4번 문제 4번을 보니까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그놈은 4랍니다. 이 원에 접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랍니다. 기울기가 2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는데 이렇게 한번 풀고 들어가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접선의 방정식이고 여전히 기울기 말고 있으니까 y 절편이 뭔지 몰라서 내 구하고자 하는 그 접선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 y는 기울기가 2니까 2x에 플러스 y 절편이 뭔지 몰라서 k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고 좀 전에 했던 말은 똑같잖아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죠. 원의 중심은 지금 얼마나 하면 눈에 보이지? 마이너스 1,2가 원의 중심이야.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직선은 요래 설정해야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제로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같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루트분의 절대값이 될 것이고 루트에 제곱 더하기 제곱하니까 5가 되겠죠.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y자리에다가 2 넣으면 여전히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그놈의 절대값이 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좀 정리해보니까 k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라는 놈이 양면에 루트로 곱하면 2 루트 5가 될 것이고 절대가 없애주면 k 마이너스 4는 걸 오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죠. 됐습니다. 따라서 k는 뭐가 되지? k는 넘어가니까 4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지? K자리에다가 요 놈만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Y는 답이 이렇게 되겠지. 2x 플러스 마이너스에 4.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야? 이거 더하기 4 플러스 마이너스에 2루트 이렇게 적으면 좀 여기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 두 개 물어봤으면 그냥 접선 방정식 물어봤으니까 답은 뭐냐? 2x 플러스 4 뭐야? y 이퀄 2x 플러스 4 플러스 2루트라 y 이퀄 2x 플러스 4 마이너스 2루트 이렇게 해서 답 두 개가 되겠죠. 그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됐습니까?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주어진 요놈을 여전히 길게 내가 알렸으니까 요 공식 한번 찍어볼까? 지금 어떤 일이 보이지? 어떤 일이 보이지 한번 볼까? y 이퀄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2라 했으니까 2x 이렇게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지금 2야 2 지금 놓자 2 루트에 그 다음에 m의 값이 지금 또 2니까 제곱하니까 이래 돼요. 답 똑같은 거야. 답 다르잖아. 그렇지. 답 다르잖아. 그럼 이 공식은 되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식은 언제 쓸까? 중심이 제로뿐만 제로이고 그래야 원하고 접할 때. 그러니까 이 공식 쓰는 거는 아주 국한돼 있잖아. 이렇게 무조건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건 언제 쓴다고? 기울기가 미안합니다. 중심이 제로뿐만 제로의 원이야. 그때 공식 가능한 거죠. 맞지?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쌤 지금 풀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야지.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는 말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항상 반지름과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쌤 이거를 저렇게 어떻게 못합니까? 이거 공식으로 못 씁니까? 라고 하면 쓸 수는 있어 사실은. 이게 지금 중심이 제로뿐만 제로의 원인데 이 중심이 원래 지금 얼마인데? 이 중심이 마이너스 6,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6,2가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자. 뒤에 보면 이제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배우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안 배웠으니까 여기 보면 되죠. 원래 이게 x제곱이고 이게 원래 y제곱일 때 그때 이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맞지?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지금 저 공식을 굳이 쓰고 싶으면 2 놓고 난 다음에 원래 x의 제곱이 아니고 x 플러스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를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너무 복잡하잖아. 다시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공식을 안 풀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럼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하면 원래 이게 x제곱이고 이게 y제곱이었으면 요 답이 맞는 게 맞지. 중심이 제곱만 줄이니까. 근데 x 대신에 지금 x 플러스를 들어갔으니까 요 주어진 x 대신에 x 플러스를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가 들어갔으니까 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집어넣고 2배에 x 대신에 x 플러스를 집어넣고 더하기 2루트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 정리해보면 답이 얼마나 나올까? y는 그러고 싶으니까 2x가 될 것이고 맞지?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2가 되는데 여기로 넘어가서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적으면 아까 그렇다고 똑같은 답이 되는 거 맞아?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공식을 굳이 쓰고 싶으면 공식으로 답을 구한 다음에 원래 이 공식은 요놈이 x제곱 y제곱일 텐데 이게 중심이 제로뿐만 제로일 텐데 지금 이만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x 대신에 뭐 집어넣는 거야? x 플러스를 다시 집어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정리하면 그러면 다 되는 거 맞아. 근데 쌤은 요 공식으로 문제 풀기를 그닥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쁘게 주지 아니하잖아. 그러니까 원칙이 어렵잖아. 뭐야? 원과 직선이 접합니다. 라는 말은 무조건 하나의 테크닉 같죠.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면 되잖아. 그래서 풀어주면 바로 K 값이 먼저 나오는데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기울기가 2다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2인 직선을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맞지? 설정한 다음에 요 직선하고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요. 라고 계산하면 K 값이 나온다고. 다시 이 공식은 아무 데 쓰면 안 되지. 중심이 언제 제로만 제로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풀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풀 수가 있었고 자, 넘어가자. 대표 요거 문제 보면 대표 요거 문제는 원 위에서 냈어요. 접선의 방정식 문제네.
자, 5번.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는 10이라는 중심이 제로, 제로, 반제곱이 누구지? 이 원 위의 점이야. 위에서 마이너스 3,1.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는데, 위의 점일 때는 선생님 쪼갠다. 위의 점에서 접선은 x제곱이라는 놈을 x, x를 쪼개고, y제곱이라는 놈을 y, y를 쪼갠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x 두 개 있고 y 두 개 있는데, x 두 개 중에 한 군데에다가 x 앞을 집어넣고, y 두 개 중에 한 군데에다가 y 앞을 집어넣으면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y는 10. 끝.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y는 걸로 오시면 좀 이뻐지겠네. y는 걸로 오시면 3x 플러스 10.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죠. 이게 답입니다. 그게 5번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쪼개나 되는 거야. 쪼개나. 자, 그 다음에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는 5번 6번 다 풀어보자. 5번 문제.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놈은 20이라는 원이. 그 다음에 이거 위의 점이래. a, b라는 놈이 이거 위의 점이라고 했거든. 위의 점. S에 접선의 기울기가 또 마이너스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거. 나와 할 때 스몰 a, b 가 물어봤는데 미지수가 a, b 두 개입니다. 식이 두 개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원 위의 점이라서 이게 뭐라고? 이 원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식이 한 개 나온다. 원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언급했으니까 접선을 직접 구해버리면 되겠네. 위에 점일 때 접선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한다고? 요거를 쪼갠다니. xx인데 그 x 두 개 중에 한 개 a를 씹는다는 뜻이야. 뭐가 되면 ax 플러스 쪼개면yy인데 그 y 자리에 한 개 더 b를 집는 거니까 by로 되겠다. 그 놈은 20. 요게 지금 접선이야. 접선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얼마지?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지? 이거분의 이거 됐잖아요. 요거분의 요거 부호반대. 또는 y는 볼로치인데 영어분의 영어 부호반대는 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요게 지금 기울기인데 이게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2라고 해줬잖아. 마이너스 이렇게 했나? 마이너스 이렇게 줬네. 따라서 이렇게 써가지고 a는 얼마나 간다고? a는 2b랑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미지수가 두 개고 이제 식이 두 개니까 우리가 배웠던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거죠. a 자리에다가 2b를 집어넣는 것을 보았으니까 a 자리에 2b를 집어넣으면 a 제곱하면 2b의 제곱이니까 4b 제곱이 될 것이고 4b 제곱하고 b 제곱하고 하니까 5b 제곱 되지. 5b 제곱이 20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올 것이고 b 제곱은 4가 될 것이며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답을 구하셨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특별하게 b가 양수 음수인 말이죠. b는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어. b가 2가 되는 순간에 a 값은 뭐가 됩니까? b가 2가 되면 a는 4가 될 것이고 맞지?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는 마이너스 4가 될 건데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 스몰 a, b 값을 두 개를 곱하라 했잖아. 이거 두 개 곱해도 8이 될 것이고 이거 두 개 곱해도 8이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a, b를 곱하면 답은 무조건 8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을까. 그게 5번. 그러니까 주어진 이 점 스몰 a, b를 찾기 위해서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이 점이 이거 원 위의 점이니까 일단 대입한 식이 성립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식을 한 게 없고 접선의 기울기를 말했으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한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해서 스몰 a, b가 설립했습니다. 그게 5번 문제. 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자, 6번은 원이 이래 생겼습니다. x-1에 x-1에 완성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2에 완성되고 그놈은 25라는 이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의 점이래. 위의 점 마이너스 2,2가 이 원 위의 점이랍니다.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위에 점했을 때 접선은 무조건 쪼개면 되는 데서 이런 쪽이겠습니다. x-1의 완전 제곱이란 말은 사실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x-1 곱하기 x-1 이게 x-1의 완전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은 y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2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놈은 25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쪼갠 다음에 x 자리에다가는 x 좌표를 내고 그놈은 x 두 개 중에 한 군데 넣어야지. 여기 집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는 y 하나를 집으면 되겠다.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내뱉더니만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맞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정리하면 y 자리에다 2를 집으면 이거는 4가 되겠네. 정리하니까 플러스 4y가 될 것이고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놈은 25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 정리해봤더니만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y 11이 넘어가니까 너무 11 넘어가니까 14가 되나? 마이너스 14는 제로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적어 외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좀 이뻐지겠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4는 제로 이렇게 적으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는 다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위에 점에서의 내가 원하는 접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에 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쪼갠다 이렇게 했던 기억나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의 이제 6번 문제는 원밖에 한 점을 건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밖에점이야, 밖에점. 원밖에 한 점이지. 원. 원밖에 한 점. A, B랄까? 에서 끈 접선. 원밖에 안 접수 건 접선은 제일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접점을 설정합니다. 접점이 먼저 오니까 접점을 설정합니다. 접점을 예를 들어서 x1, y1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점 설정하면 접점 가지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접선을 구하고 세 번째 이 접선이 원밖에 안 되면 A, B를 지날 테니까 A, B를 대입하면 그러면 접점이 문제를 알 수가 있을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사실은. 자, 이 말입니다. 대표적 6번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2,1이라는 점이 있고 2,1이라는 점이 있는 이 점에서 지금 주어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1이라는 원이 있는데 그건 어디니까? 이 원의 건 접선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 점은 원 위의 점이란 말이 없지. 맞지? 원위이라는 점이 없고 대입할 때는 이게 원위의 점이란 말이 없지만 집어넣는데 많이 성립해버리면 그러면 원위에 있는 점이 맞아. 집어넣지만 4분의 5가 되고 5분의 1은 같아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원위에 있는 점이 아니고 원 밖에 점에서 왜 원 안에 점일 수도 있잖아요. 원 안에 점에서는 접선을 끌 수가 없어. 원 안에는 이미 한 점에서 어떻게 접선을 끌 수 없는 거야. 원 밖에 점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정확한 대로 이 점이 어딘가 밖에 2,1이라는 점이 밖에 있는데 이 점에서 지금 껐다고. 끄면 접선이 몇 개 나오면 부가서 2개가 나와. 맞지? 2개 나오면 그러한 접선을 구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쌤이? 제일 처음에 접점을 설정할 것이야. 이 접점을 지금 쌤이 그냥 해서 A, B로 설정할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저 A, B가 뭔지 알면 뺑 끝난다. 맞죠? 저 A, B가 뭔지 안다면 그렇다면 접선 구할 수 있는 거다. 미지수가 2개니까 식이 2개 필요할 건데 이 A, B라는 건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또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라는
식이 성립할 것이고 접선을 구한단 말이야. 자, 접선 구해보자. 접선을 어떻게 한다고? 쟤는 쪼갠 다음에 대입하는 거잖아. 쉽게 말씀 바로 하자. 쪼갠 다음에 집는 뭐가 되지? AX가 되고 쪼갠 다음에 집으니까 2Y가 되고 그놈은 1, 그게 뭐야? 쉽게 구할 수 있죠. 맞지? 그런데 이 접선이 어디 지난다고? 이 주어진 직선이 2,1을 지난다는 거야. 2,1을 2,1이라는 건 또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얘를 하나 집어넣을 거면 X1은 들만 2A가 되고 Y1은 들만 플러스 B는 1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지. B는 보시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될 건데 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B 자리에다 집어넣고 전개해보자. 자, A 제곱에 자, 요 놈은 제곱 왜 넣습니까? 제곱하니까 플러스 4A 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4A가 될 것이고 플러스 1 두 놈이 1 노려된다. 맞죠? 여기서 요거하면 연결되는 거 맞죠? 마이너스 4A 맞죠? 맞아? 됐어? 됐나? 자, 정리했으면 되겠네. 정리했더니만 얼마야? 5A 제곱이가 5A 제곱 마이너스 4A 그 놈은 1이 없어졌으니까 0이 될 것이고 A로 분포되는 거 얼마 되지? A로 분포되면 A는 5A 아이고 복잡해 마이너스 4는 제곱이니까 결국 A 값이 A는 0이 되든지 또는 A라는 놈이 5분의 4가 되든지 이렇게 두 개 나왔다. 맞지? A가 0이면 B 값도 작은 거 나오고 B는 뭐가 되지? A 자리에 0 집는 되지. 요식은 거죠. B는 1이네. A 자리에 5분의 4를 넣어드리면 B는 뭐가 되고 하면 아주 복잡해. 5분의 4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8이가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고 이렇게 해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자, AB 값 다 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주어진 뜻은 접선의 방정식으로 왔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접선은 이게 접선이었어. 거기다가 A, B 값 다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다. 첫 번째, A가 0인데 B는 1이니까 A 자리에 0은 B 자리에 1 넣으면 뭐가 돼? Y는 1이라는 직선이 아니야. 이것도 직선의 인정이지. Y가 1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5분의 4, B의 마이너스 5분의 3 넣으면 되겠네. 그럼 얼마? A의 5분의 4 넣으면 5분의 4의 X가 될 것이고 5분의 X 그 다음에 B의 마이너스 5분의 3 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3 그놈의 Y가 될 것이고 그놈은 1인데 양변에다가 5를 해주면 조금 이뻐지네. 그랬더니만 4x에 마이너스 3y는 5라는 이런 직선이 또 되겠죠. 내가 원하는 답은 요놈 한 개하고 요놈 한 개하고 답 두 개. 또다시피 이런 직선, 바퀴 전수건 접선은 요렇게 한 개 나올 것이고 요렇게 또 한 개 나올 것이고 반드시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두 개 나왔던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도 접선은 두 개 나올 것이고 원 바퀴 전에서도 접선은 두 개 나올 것이고 원 위의 점에서만 한 개만 나오는 거죠. 맞지? 여기서 답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Y권 1 또는 요거 그렇게 답을 지을 수가 있었네. 자, 7번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7번째 7번은 원점에서 라고 했어요. 원점에서 자, 그만 적었어. 이 원점이라는 점에서 주어진 원의 근 접선의 방정식인데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2y에 플러스 0제곱 요 원의 근 접선으로 맞습니다. 자, 제로콤마제로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밖에 재미고 제로콤마제로는 일단 저렇게 나타냈으니까 원의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중심이랑 반대점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y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그 놈은 그걸 오시면 여기 있는 것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저거 있는 거 더하면 되겠지? 더하기 4가 될 것이고 더하기 그렇게 해서 이런 원을 만들 수 있다.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지. 주어진 이 원위에는 원밖에 있는 0,0가 있어. 주어진 원의 건 이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 점 좌표가 지금 0,0 뭐 못하겠지? 원위에 있는 점 이걸 설정하게 되겠네. 뭔지 몰라서 A, B로 설정하시고 식이 두 개 필요할 건데 A, B라는 놈은 주어진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자리에다가 A, Y자리에 B 넣으면 성립하겠지. 지금 넣었지만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B 플러스 1의 완전제곱 는 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성립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되지? 쪼개면 되잖아. 이거 쪼개보세요. 쪼개더니만 A 플러스 바로 된다 쌤이 쪼갠 다음에 X하게 A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지? A 플러스 2에 X 더하기 X 플러스 1 되나? 그 다음에 쪼갠 다음에 내가 Y 넣을 거니까 B 플러스 1 Y자리에 B 넣을 거니까 Y 플러스 1 그렇죠? 그놈은 1이라는 게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접선이야. 요 식이 지금 접선이죠. 맞지? 이게 접선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어디에 지나가겠지 쌤이? 0,0로 지나니까 x에 0 넣고 y 0 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x에 0 넣더니만 이게 여기 될 거니까 2a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y자에 0 넣더니만 이게 y자 0 넣더니만 1이 곱하나만 하면 b 플러스 1이 되겠네. b 플러스 그놈은 1 이렇게 또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b는 그러고 치면 그놈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요게 연립하는 거지. 요게 연립할 거야. 자, 연립할 건데 이렇게 연립을 b는 골고치 가지고 쓰는 거네. 복잡하다. b는 골고치 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요 놈을 b자리에다 집어넣고 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니까 왼쪽 식은 a쪽에 플러스 4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요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뭐하도록 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더하기 때문에 그놈의 제곱하고 똑같았어. 그치? 자, 제곱했더니만 플러스 4a 제곱이 될 것이고 플러스 12a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놈은 1 이렇게 또 식이 나온 것이며 결국은 5a 제곱 마이너스 4a라는 계산하니까 플러스 16a가 되나? 16a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9가 되지 9는 제곱 이렇게 해서 a가 2차 방식 나왔습니다. 복잡하다. 어떻게 계산하지? 인수분해 안 되나? 물을 만든 게 맞죠? 접선을 말해서 물을 만든 거. 그래서 복잡합니다. 인수분해 안 되지. 틀린 거 없지. 인수분해 안 되면 복잡해지잖아. 이건 어떻게 하면 5하고 1 3에 15 3 안 돼. 9 40 저것도 인수분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럼 제일 복잡하게 나오네. 어쨌든 그런 순간들만 A는 뭐지? A는 A분의 니까 5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제곱하고 64 빼기 5 45니까 15 64 45 10과 계산 안 되나? 45 하면 얼마지? 10분 맞죠? 이래 복잡해. 너무 복잡하잖아. A값이 너무 복잡하게 나네. 어쨌든 간에 A값이 나왔다 치고 A값이 나오면 B값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나는 너무 복잡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는 요 풀이로 풀면 더 편하겠네. 선생님이 아까 접대로 풀었던 문제는 위에 접점 설정해서 풀었는 거고 좀 다르게 한번 볼게. 자, 지우고 미안합니다. 답 나옵니다. 나오는 거 복잡해요.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놈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잖아. 어쨌든 나는 원하는 거냐 하면 주어진 문제는 뭐 구할 거야? 접선을 구할 거야. 접선 구할 건데 접점 설정하는 방법도 있었고 좀 전에 했던 방법이 그 방법인데
쌤은 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방법으로 잘 봐. 내가 지금 어쨌든 간에 무조건 쓰는 테크닉이 이렇게 있잖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접선이란 말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야? 직선까지의 거리가 항상 뭐랑 같다고? 반지름하고 같다고. 맞지? 근데 이 원의 중심이 지금 뭔지 알고 있잖아.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보이나잖아. 반지름은 얼마인지 알고? 1이잖아. 이게 훨씬 쉽지. 그럼 나는 잘 봐봐.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직선은 뭘 지난다고? 0,0를 지난다고. 뭐만 알고 쓴다고? 기울기만 알면 되지, 기울기. 맞잖아. 직선 구하려고 하면 기울기는 한 점인데 무슨 한 점 지나고 있으니까 기울기만 얼마지? 기울기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접점 설정하면 A, B라는 놈은 미지수 2개가 된단 말이야. 맞잖아. C 번거로워졌는데 여기는 기울기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기울기만 설정하면 기울기를 내가 M으로 설정하자. 자, 기울기가 M이니까 내가 원하는 접선은 언제 생기지? 이게 훨씬 쉽지. Y 좌표. 한 점 지나니까 그러면 기울기 M에 X 좌표. 그래서 좌표. 그래서 Y 이꼴 지금 MX야. Y 이꼴 이 MX라는 이 직선하고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중심 사이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 1하고 같아져야 라고 하면 훨씬 쉽게 푼다. 알겠죠? 여러 평이 맞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mx에 마이너스 y는 제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표준형을 일반으로 고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 루트에 제곱 따기 제곱 들어갈 거니까 n제곱에 플러스 1이 들어갈 거죠. x자리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m이 되고 y자리에다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 되고 그러면 절대값이 1로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2m 플러스 1 그놈의 절대값은 뭘로 보시면 루트에 n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루트를 날려버리겠어요. 안두를 제곱하면 자면은 4n제곱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 되고 우면은 n제곱에 플러스 1이 되고 는 왔더니만 3n제곱에 마이너스 4n은 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랬구나. 따라서 m은 보냈더니만 m은 3n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 나오겠죠. 바퀴를 썼으니까 m은 얼마지? m은 하나는 여기 m은 하나는 얼마지? 3분의 4에서 답이 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접선은 뭐지? 여기 지금 접선은 맞지? y 분 mx m이 여기 될 때는 뭐죠? y 이꼴 제로. y 이꼴 제로는 x축입니다. 이것도 직선이 이쪽이지. 한 개랑 m이 3분의 4가 되니까 y 이꼴 3분의 4x에서 다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접선 두 개를 구하면 되겠네. 자, 다시 설정합니다. 사실은 쌤이 7번 문제 풀기 전에 위에 점 설정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풀이 방법이 좀 복잡해서 보다시피 왜 그러니? 미지수 두 개를 그냥 식이 두 개 나와 있어. 번거로워진다. 그러니까 획일화 돼서 여기 푼다. 자, 다시 설명할게. 접선 문제가 3개 나오잖아요.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접점을 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몸바퀴 한 점 쓰건 접선 문제가 나오는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인데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했노?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한 점만 되잖아. 한 점이 뭔지 몰라. 맞지? 그래서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m이니까 아니 기울기 m이라고 알고 있다면 y equal mx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설정한다. 요 k가 뭔지 알면 되니까 주어진 직선이랑 원의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하고 같아요. 항상 쓰는 테크닉 그거라고. 그렇게 해서 k가 구하면 제일 편하고 공식도 있지만 그게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접점 위에 있는 점을 알고 있을 때는 무조건 쪼개면 되고 그건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이게 20 제일 많이 나오는데 원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건 접선 문제가 나오면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기울기 설정한 다음에 한 점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나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선을 만들고 그 접선이나 중심 사이 거리가 항상 반지름하고 같아요 라고 하면 m의 값이 얼마씩 나온다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그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 7번에 가는 경우입니다. 뒤에 연습 문제 할 때 좀 더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네요.